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의 운명은 과연 어떤 걸까? 내가 어떤 부모로 태어났는지가 아이의 인생에도 영향을 줄까?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부모의 사주가 자식에게 영향을 주나요? 내 사주가 좋으면 아이의 운도 좋아지는 건가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부모의 사주가 자식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주 명리에서 자식운이란 무엇일까요? 사주에서 자식은 단순히 혈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남기는 기운, 즉 나의 결과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식운이 좋다는 건 단지 아이가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남긴 기운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식운이 약하다는 건 내가 세상에 내보낸 에너지가 약하거나 그 에너지가 나를 힘들게 하는 형태로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실제 자녀뿐 아니라 제자, 후배, 작품, 사업 등 내가 낳은 것들 전체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사주에서 자식운은 식신과 상관이라는 기운으로 봅니다. 이 두 가지는 내 몸에서 나온 에너지를 세상에 표현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식상운이 왕성하면 표현력이 풍부하고 아이와의 관계도 활발해집니다. 반면 이 기운이 약하면 자식과의 소통이 막히거나 아이의 인생이 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부모의 사주에서 식상이 약하면 자녀가 자신의 길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반대로 식상이 강하면 자식이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거나 스스로의 표현력으로 삶을 개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주가 강하면 아이에게 에너지를 많이 주지만 그만큼 간섭과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기운이 약하면 아이의 자립심은 강해집니다. 즉, 모든 기운은 균형의 문제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부모의 사주가 자식 운명을 바꾸나요? 명리학적으로 본다면 직접적으로 바꾼다기보다 환경의 형태로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부모의 기운은 아이가 자라나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넓고 안정적이면 아이의 기운이 잘 자랍니다. 하지만 그릇이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씨앗도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부모의 사주는 바로 그 환경의 진동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목의 기운이 강하면 아이의 사주는 그 목의 영향을 받아 생명력, 성장, 추진력과 관련된 에너지를 잘 흡수합니다. 하지만 그 목의 기운이 지나치면 고집, 충돌, 독선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모가 토의 기운이 강하면 아이에게 안정감과 현실 감각을 물려줍니다. 그러나 과하면 아이는 답답함을 느끼고 모험심이 사라집니다. 부모가 화의 기운이 강하면 자식은 열정적이고 표현력이 풍부해지지만 감정의 기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수의 기운이 강하면 자식은 감성이 깊고 이해심이 많지만 우유부단하거나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금의 기운이 강하면 자식은 논리적이고 냉철하지만 정서적으로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즉, 부모의 오행 기운은 아이의 인생 방향을 미묘하게 조정합니다. 사주에서는 부모의 대운이 좋아지는 시기에 자식이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에너지 흐름으로 볼 때 꽤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운이 상승기에 있으면 그 기운이 집안 전체에 퍼져 아이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가정의 분위기, 말투, 표정, 경제적 여유, 이 모든 것이 아이의 마음과 운에 직결됩니다. 반대로 부모의 운이 막혀 있으면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지고 아이의 에너지 흐름도 막히게 됩니다. 이건 사주를 몰라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사실이죠. 사주적으로도 부모의 운이 강한 시기에 태어난 자식은 보통 성장 과정이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부모의 운이 쇠퇴기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성향이 독립적이고 빠르게 성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부모의 운이 직접 자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식이 그 시기에 파동을 흡수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기운이 맞지 않으면 충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 충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세대 간 가치관 충돌이나 심리적 거리감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금에 강한 사주이고 자식이 목의 기운이 강한 사주라면 서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금은 자르고 통제하려 하고 목은 자라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부모가 조금 물러나야 아이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반대로 부모가 수의 사주이고 자식이 화의 사주라면 아이의 열정이 너무 강해 부모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감정을 안정시키고 감정적 대립을 피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즉, 부모의 사주는 아이를 이해하는 설명서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어떤 기운으로 아이를 대하는지를 알면 아이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자식운이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일까요? 명리학적으로 보면 자식운이 좋다는 것은 나의 기운이 부드럽게 흐르는 사주입니다. 즉, 식신과 상관이 잘 조화된 사주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과 행동이 부드럽고 자식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아이의 개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반면 자식운이 약한 사주는 식상이 억제되거나 인성의 기운이 너무 강한 경우입니다. 이런 부모는 내가 옳다는 확신이 강해 아이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의 길을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는 자율성을 잃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운을 좋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주는 정해진 틀이지만 그 에너지를 운용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첫째, 기운의 균형을 잡는 습관을 가지세요. 예를 들어 내가 화가 강한 사주라면 분노나 감정 폭발을 조절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자식과의 에너지가 충돌합니다. 반대로 내가 수가 강한 사주라면 결단력과 추진력을 보완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너무 맞춰주면 아이의 책임감이 약해집니다. 둘째, 부모 자신의 운을 관리하세요. 자식의 운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운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부모가 평온하면 아이의 운도 평온해집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감정의 기복을 줄이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가정의 기운은 달라집니다. 셋째, 자식의 사주를 존중하세요. 아이는 부모의 일부지만 독립된 하나의 인생을 가진 존재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그 아이가 행복할 길을 찾아야 운의 흐름이 막히지 않습니다. 넷째, 언어의 기운을 바꾸세요. 사주는 말의 진동에도 반응합니다. 넌 왜 이렇게 못하니 보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잘했어라고 말하면 가정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말의 파동이 곧 운의 파동이기 때문입니다. 사주적으로 보면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거울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운명을 만들기도 하지만 자식 또한 부모의 운을 바꿉니다. 자식이 태어남으로써 부모의 대운이 바뀌고 그 시기에 따라 부모의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단순히 내가 낳은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운명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부모가 안정되면 자식의 운이 밝아지고 자식이 성장하면 부모의 운도 함께 오른다. 이게 바로 명리학에서 말하는 기운의 순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봅시다. 부모의 사주가 자식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진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기운이 아이의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이 아이의 성장을 좌우합니다. 즉, 부모의 마음이 곧 아이의 운입니다. 내 사주가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든 그 기운을 잘 쓰는 법을 알면 자식운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운이란 하늘이 정하지만 흐름을 바꾸는 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자식의 사주를 보는 눈뿐 아니라 내 마음의 기운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가정이 따뜻한 기운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